지루성 두피염에 샴푸 선택이 중요하냐고 여쭤보신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성 두피염에 어떤 샴푸가 좋냐고 종종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결론은요, 샴푸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머리를 감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루성 두피염에 어떻게 머리 감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샴푸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주의점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발생하는 지루성 두피염이죠. 이제 두피가 하얗게 비듬처럼 인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구진, 뾰루지, 농포 같은 두피의 뾰루지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진물, 그 다음에 악취, 냄새요. 그 다음에 딱지라고 이야기하는 가피, 그리고 심하면 탈모까지 다양한 증상은 지루성 피부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 환자들은 두피가 이제 가렵고 악취가 나고 머리카락이 진물하고 이렇게 가피로 뒤엉키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샴푸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보통 천연 샴푸다, 염증에 좋은 약초가 함유되어 있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난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귀가 얇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 환자분들이 종종 어떤 샴푸를 써야 하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샴푸에 큰 돈을 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샴푸 쓰는 것도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것은 샴핑하는 방법, 즉 이제 머리 감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머리 감는 방법을 그러면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첫째, 이제 두피를 물에 불린다는 생각으로 적어도 2, 3분 이상 이제 미온수로 두피를 충분히 적셔주는 거죠. 이제 샤워기로 두피까지 충분히 적셔주시는데, 우리 이제 목욕을 해서 때를 벗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이제 각질을 벗겨낼 때 따뜻한 물에 피부를 충분히 불려준 후에 각질 제거를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두피의 표면에 각질이나 인설들이 이렇게 엉켜 있으면 제거하려고 할 때 두피까지 충분히 불린 후에 미지근한 물로 그 다음에 샴핑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샴푸를 손바닥에 충분히 거품 낸 상황에서 머리카락을 조금씩 나눠가면서 두피를 마사지 해줘야 하는데요. 이제 제 머리를 예를 들어 보면 머리 끝에만 이렇게 머리카락만 샴핑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샴푸를 거품을 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쪽빗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갈라가면서 두피로 닦고 또 갈라가면서 두피로 닦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제 이렇게 두피까지 충분히 닦아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반복되면서요, 두피의 인설, 이제 비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거나 아니면 진물이 난 뒤에 이제 먼지 같은 것이 엉켜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만 이제 끝에만 닦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두피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손톱 끝이나 날카로운 빗 등으로 두피를 긁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빗 같은 거 가려우니까 막 환자분들이 이렇게 긁거든요. 아니면 손톱 끝으로 긁으신다거나 이러면 두피를 자꾸 긁게 되면서 염증이 있는 두피는 손상받기 쉽고요. 그렇게 되면 상처가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샴핑할 때도 반드시 이제 아까 얘기한 머리를 이렇게 갈라가면서 손끝 뭉툭한 면으로 닦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두피에 샴푸가 남지 않도록 미온수를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머리 끝에만, 머리카락 끝에만 닦아내기 쉬우신데 두피까지 닦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두피까지 한번 헹궈 주시면 두피의 자극이나 염증이 조금 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젖은 상황에서 모자를 쓴다거나 베개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만약에 머리를 감으신다면 머리를 이렇게 뒤집거나 하셔서 두피까지 끝까지 깨끗하게, 그러니까 건조하게 말리셔야 합니다. 좀 어떠신가요? 이제 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의외로 지루성 두피염 환자분들은 어떤 걸로 샴핑을 하느냐, 어떤 샴푸 쓰느냐, 좋은 샴푸 써야 되느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지 머리 감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에 샴푸 선택이 중요하냐고 여쭤보신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니조랄 같은 샴푸,
항균제가 함유된 거죠. 아니면 뭐 헤드앤숄더, 뭐 약산성 샴푸,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떤 샴푸를 선택하느냐보다는 머리 감는 시간과 방법에 노력을 꼭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겠죠. 사실 지루성 두피염이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이유는 뭐 샴푸를 선택하고 아니면 두피센터에서 케어를 받고 좋은 샴푸하고 뭐 이런 거에 관리에만 초점을 더 두기 때문이에요. 이제 두피도 피부의 일부분인 만큼 지루성 피부염에 음식 선별하고 한약 치료하고 하듯이 지루성 두피염에도 체질 진단하고 생활 교정하고 식이 교정하고 그 다음에 치료해서 두피 염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올바른 셀프 관리와 치료가 병행이 된다면요, 치료 예후가 아주 좋은 질환입니다.